파트 1. 여러분, 오랫동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계란과 두부가 단백질 섭취에 가장 좋다고.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20년간 2,400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계란과 두부로 근육을 늘린 사례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20년차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본당에 거주하시는 74세 이경희 어르신이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계란을 매일 3개씩 먹었는데요. 어르신의 팔을 확인했을 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3가지를 처방해 드렸고 3개월 후에는 혼자 보행하여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손주를 가볍게 안아줬어요. 여러분도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가쁘시죠? 벙뚜껑이 잘 열리지 않고 손주가 안아달라고 할 때 기력이 부족하시죠? 60세가 넘으면 근육은 매년 2kg씩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2주 안에 손주를 가볍게 안으실 수 있고 체력은 30년 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 계란이나 두부를 섭취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가 근육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생소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콩가루는 계란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류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신은 근육을 생성하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 때는 류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섭취되어야만 근육이 합성됩니다. 2.5g 미만이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벽돌이 부족해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에는 류신이 1.8g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준치인 2.5g보다 적은 양이죠. 이것이 두부로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 4스푼, 약 40g에는 류신이 2.1g 들어있습니다. 무게로 비교하면 콩가루가 두부보다 7배나 적은 양임에도 류신 함량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파트 3. 쉽게 비유하자면 두부는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300g 중 실제 콩의 비중은 50g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수분입니다. 그러니 류신 함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콩가루는 수분을 모두 제거하고 콩만 갈아낸 것입니다. 40g 전체가 콩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섭취해도 류신을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하버드 대학에서 관련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2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다른 그룹은 콩가루를 4스푼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부 섭취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콩가루 섭취 그룹은 2.8kg이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소화 시간입니다. 두부는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콩가루는 1시간 30분이면 완료됩니다. 왜일까요? 두부는 덩어리 형태라 위장이 천천히 보내야 합니다. 반면 콩가루는 이미 미세한 가루 상태이므로 물에 희석되는 즉시 흡수가 시작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측정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효소 분해율은 89%였으나 두부는 54%에 그쳤습니다. 즉, 콩가루 100g을 드시면 89g이 체내에 흡수되지만 두부 100g은 54g만 흡수되고 46g은 배출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의 68세 김순덕 어르신이 방문하셨습니다. 두부를 매우 좋아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두부를 매일 먹는데 애팔의 기운이 없을까요? 장바구니 드는 것도 버거워.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치의 61%에 불과했습니다. 어르신, 두부 대신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셔보세요. 콩가루, 그게 두부보다 좋은가요? 네, 7배 농축되어 있거든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200ml에 콩가루 4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2개월 뒤 어르신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시장에 갔는데 장바구니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근육량을 측정해보니 2.3kg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단 2개월 만에 변화였습니다. 콩가루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간편함입니다. 두부는 냉장 보관해도 며칠 내에 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콩가루는 밀봉만 잘하면 한두 달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조리도 간편합니다. 두부는 썰고 굽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콩가루는 우유나 물에 타기만 하면 5분 안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유 200ml를 컵에 따르고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넣어 저으면 완성입니다. 반드시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생콩가루는 소화가 어렵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볶은 콩가루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가루가 3위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다소 밍밍하여 매일 섭취하기엔 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에는 맛도 훌륭하고 위신도 더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기름이 많다고 오해하는 그 식품입니다. 파트 4. 위에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기름이 많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리고기의 지방은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일본 군의연구소의 분석 결과 오리고기 기름의 73%가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입니다. 기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몸에 나쁜 포화지방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삼겹살 기름은 60%가 나쁜 포화지방으로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 상승 및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오리고기 기름은 73%가 좋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올리브유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이롭듯이 오리고기 기름 역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주목할 점은 류신 함량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2.8g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리고기 100g에는 3.6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1.3배 높은 수치입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닭가슴살은 100g을 섭취해야 겨우 2.8g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오리고기는 100g만으로도 3.6g을 섭취하여 기준치를 확실하게 넘깁니다. 파트 5. UCLA에서 3개월간 65세 이상 2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닭가슴살을 매일 100g씩, 두 번째 그룹은 오리고기를 매일 100g씩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이 평균 4.2% 증가한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9.7%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안줄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절반가량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식감이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섭취하다가 결국 중단한 것입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91%가 실험을 끝까지 완료했습니다. 부드럽고 맛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92점인데 반해 닭가슴살은 34점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오리고기는 지방이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고루 분포해서 씹을 때 축축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 퍽퍽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닭가슴살 섭취를 어려워하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굳이 맛없는 식품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8월 부산해운대에 70세 이병철 어르신이 방문하셨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닭가슴살을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닭가슴살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물로 억지로 삼킵니다. 어르신, 오리고기를 드셔보세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오리고기요? 그거 기름이 많지 않나요? 좋은 기름입니다. 오리브유와 같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오리고기 백숙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2개월 뒤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리고기는 정말 잘 넘어가네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육량을 측정해보니 3.8kg이 증가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2년간 0.5kg 증가에 그쳤는데 말입니다. 파트 6. 오리고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푹 삶으면 흡수율이 67% 증가한다는 도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기를 오래 가려면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 위장이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큰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대파 한 뿌리, 마늘 10쪽, 생강 한 톨을 추가합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2시간 동안 푹 고아냅니다. 이것이 오리 백숙입니다. 2시간 정도 끓이면 뼈에서 살이 쉽게 분리될 정도로 부드러워져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루 100g, 밥그릇 반 공기 정도의 양을 점심이나 저녁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 껍질은 지방이 많으므로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리고기가 2위인 이유도 있습니다. 조리 과정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2시간을 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조리도 간편하고 류신은 오리고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단백질 농도가 무려 80%에 달합니다.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 섭취하는 그 식품입니다. 파트 7.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멍태를 말린 황태가 맞습니다. 이것은 단백질 폭탄이라 불릴 만합니다. 2023년 식품과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2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계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 100g을 섭취하면 단백질 20g이 들어오지만 황태 100g은 단백질 82g을 제공합니다. 같은 양으로 4배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황태는 4개월간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수분이 모두 증발하고 단백질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밀도가 5.2배 압축됩니다. 스펀지에서 물을 짜내면 단단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류신 함량은 더욱 놀랍습니다.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g 들어있습니다. 오리고기의 약 2배, 계란의 5배가 넘는 양입니다. 근육 합격 기준인 2.5g을 기억하시죠. 황태는 단 50g만 섭취해도 류신 3.4g이 들어와 기준치를 확실하게 충족합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조 생선의 류신 흡수율이 일반 생선보다 2.8배 높다고 합니다. 생선에는 수분이 많아 위장이 물을 먼저 처리한 후 단백질을 소화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황태는 수분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 아미노산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리형이란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흡수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생선은 위장이 보내야 하지만 황태는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어 흡수율이 극도로 높은 것입니다. 동계 국가대표팀의 아침 필수 식단이 바로 황태 달걀국입니다. 선수들은 밤샘 훈련으로 근육이 손상되는데 아침에 근육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식품이 황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 연구팀 측정 결과 황태 섭취 시 근육 회복 속도가 31% 단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강주 광산구의 76세 최영숙 어르신이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문제로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와 계란을 먹는데도 애 자꾸 말라갈까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치의 59%였습니다. 어르신, 황태를 국으로 끓여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소고기의 4배입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이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팔 좀 보세요. 탄력이 생겼어요. 근육량을 측정하니 5.2kg이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룬 제가 20년간 진료하며 본 가장 빠른 회복 속도였습니다. 황태는 보관도 용이합니다. 고기나 생선과 달리 그늘진 곳에 한두 달 두어도 괜찮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황태 한 마리를 물에 30분간 불린 후 손으로 찢습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끓이고 황태를 넣은 뒤 달걀 2개를 풀고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습니다. 5분만 더 끓이면 황태 달걀국이 완성됩니다. 아침마다 황태 50g 정도의 양을 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WHO 단백질 평가에서 황태와 달걀의 조합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황태만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파트 8. 비밀 이유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에만 좋다고 알려졌지만 근육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황태를 먹어 단백질이 혈관으로 들어와도 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데려다줄 반장님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비타민 D입니다. 2014년 대한해본비약회 조사 결과 60대 이상 91%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뇌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터프츠 대학의 5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단백질을 똑같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충족된 그룹은 섭취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갔지만 결핍 그룹은 단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3.9배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81%는 지방으로 축적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로 비타민 D 수치 정상 40 이상을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하루 30분의 빛을 쬐거나 악국의 영양제를 아침 식후 한 알씩 섭취해야 하십시오. 비밀 1위는 바로 밥입니다. 밥, 탄수화물, 이살을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밥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실험 결과 황태만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은 23%였으나 황태와 밥 200g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89%였습니다. 3.9배의 차이입니다.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배송하는 배달 트럭 역할을 합니다. 밥이 없으면 트럭이 없어 단백질이 배설되거나 45%,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38%. 밥을 같이 먹으면 근육 도착률이 89%로 급증합니다. 작년 11월 밥을 줄이고 단백질만 드시던 73세 김철수 어르신께 황태 50g당 밥 150g,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3g 비율을 드시게 했더니 2개월 만에 체중 변화 없이 근육량만 3.6kg 늘었습니다. 밥을 줄이고 고기만 먹는 것이 최악의 실수입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계란과 두부 대신 3위 볶은 콩가루, 2위 오리고기 백숙, 1위 황태 달걀국을 드십시오. 그리고 근육 반장님인 비타민 D 영양제를 아침마다 챙겨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배달 트럭인 밥을 단백질과 꼭 함께 드십시오. 이 방법으로 작년 휠체어를 타셨던 이경희 어르신은 매일 시장에 가시고 닭가슴살을 삼키지 못하던 이병철 어르신은 손주와 공놀이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황태를, 약국에서 비타민 D를 사 오십시오. 그리고 밥을 한 공기 더 드십시오. 2주면 몸이 달라지고 3개월이면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만 있다면 70대도 50대처럼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